images showing 那鉴于当前叙利亚局势， 국제뉴스 한반도 정세를 한눈에 황준호의 월드 리뷰. 네, 지구촌과 한반도 정세 관련된 소식들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국민TV 라디오 청취자분들을 위한 대한민국 최고의 민간 싱크탱크 김광수 경제연구소의 특별 이벤트. 12월 31일까지 경제시평의 1년 구독 회원이 되시면 부동산 보고서 6부를 보실 수 있는 3만 포인트를 적립해드립니다. 031-908-0172 검색창에 김광수 경제연구소를 검색하세요. 김철기 조합원 신청 광고입니다. 국민TV에 함께하는 핸드폰 쇼핑몰 T3010 조합원에겐 최대 27만원까지 할인해드리며 판매금의 일부는 미디어 협동조합 국민TV에 후원됩니다. 검색창에 T3010을 검색하세요. 국민TV에 함께하는 핸드폰 쇼핑몰 T3010 문의는 070-7663-9386 070-7663-9386 황준호 기자 연결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자, 북한이 경제특구와 개발구 공식 발표를 했군요. 최고인민회의 정치명령에서 외자 유치와 경제개발을 목적으로 추진하는 신의주 경제특구하고 13개의 개발구를 결정해서 발표했습니다. 신의주 경제특구는 북한이 2002년에 추진하면서 양빈이라는 화교를 행정장관으로 임명했다가 그 중국이 양빈을 잡아가는 바람에 무산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 신의주가 이번에 다시 특구로 지정되면서 북한 경제의 개방과 개발 이런 것들의 중심지가 될 걸로 예상됩니다. 최고인민회의 정령은 신의주 특구에는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의 주권이 행사된다라고 명시를 했는데요. 이거는 역설적으로 외국 기업과 자본에 개방된다는 것을 보여주는 말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13개 개발구는 어떤 곳들이죠? 경제개발구, 수출가공구, 또 공업개발구, 농업개발구 이런 식으로 뒤에 표현이 각각 다른데요. 동쪽, 북쪽, 서쪽 국경지대하고 휴전선 일대 이런 곳들에 골고루 분포되어 있습니다. 여기는 신의주 특구라든지 또 낮은 선봉, 개성공단 이런 데하고는 조금 다르게 외자를 유치하기는 하겠지만 외자만 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합영 방식으로 약간 제한된 형태로 키울 걸로 예상됩니다. 관광개발구 이런 이름도 있으니까 지역적인 특성을 많이 고려해서 지정한 것 같습니다. 주로 중국 자본을 겨냥할 수밖에 없는데요. 근본적으로는 핵 문제가 풀리는 게 성공의 중요한 열쇠고 또 경제적으로 투자 가치가 이게 얼마나 있냐 이런 것들이 관건이 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신의주, 함경도, 남포 이런 데는 어느 정도 가능하겠지만 다른 지역에 대해서는 이게 투자 가치가 과연 있을지 회의적인 시각도 보이고 있습니다. 네. 미국의 육자회담 수석 대표가 베이징에서 기자회견을 했군요. 예, 글린 데이비스 국무부 대북정책 특별대표가 중국 관계자들하고 만난 내용을 종합하는 기자회견을 어제 했는데요. 기존의 입장에서 별로 달라진 게 없었습니다. 글린 데이비스는 북한이 아직 태도 변화를 보이지 않고 있고 계속 핵 능력을 확장하고 있다 이런 말을 했고요. 또 중국의 육자회담 수석 대표를 만났는데 북한이 핵을 개발하는 한 선택의 여지가 별로 없도록 하기 위해서 계속 압력을 행사해 나가는 것에 동의했다라고도 말했습니다. 육자회담 재개에 대해서는 대화로 돌아가려면 북한은 반드시 핵 활동을 중단해야 된다라고 하면서 우라늄과 플루토늄을 활용한 두 가지 핵시설을 모두 제거해야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중국이 이리저리 뛰어다니면서 노력을 했지만 결실이 마땅한 게 없는 것 같아요. 예, 중국의 우다웨이 한반도 사무 특별대표가 지난달에 미국에 갔었고 또 이달 초에는 북한에 갔다 오면서 중재를 열심히 했었습니다. 그 와중에 지난 6일에 한미일 3국 간 협의 때 이미 강경 방침이 나왔지만 그래도 이번에 미중이 다시 만나는 걸 보고 이 사람들이 뭔가 돌파구를 만들까 했었는데 역시나 특별히 달라진 게 없었습니다. 미국 백악관의 수전 라이스 안보보좌관도 워싱턴의 한 강연에서 거의 같은 말을 했는데요.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이란 핵 협상에서도 나타나듯이 미국 내외에 있는 강경 목소리를 넘기가 쉽지 않아 보입니다. 네. 중국에서 체포된 탈북자들에 대해서 북한이 보내달라 이런 촉구를 했어요? 어제 북한의 대남기구 조국평화통일위원회 조평통이 중국에서 체포된 탈북자들을 북한으로 넘기라고 하면서 남측을 비난했습니다. 탈북자 13명하고 또 이 사람들을 안내하던 조선족 2명이 동남아 국가를 거쳐서 한국으로 오는 계획을 짰다가
윈난성의 쿤밍 중국에서 체포가 됐는데요. 조평통 대변인은 남측이 자기네 주민들을 유인하고 납치하려는 계획이었다고 비난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의 상황에서 북한이 송환을 촉구하는 대상은 그 유관국이라고만 하고 특정하지는 않았지만 결국은 중국인데요. 중국이 한국을 의식해서 이 사람들을 북한에 안 보내려고 한다거나 아니면 시간을 좀 끌다가 보내려고 하기 때문에 북한이 어제 그런 반응을 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겉으로는 한국을 비난하는 거였지만 실제로는 중국을 겨냥한 성명이라고 봐도 될 것 같습니다. 네.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 행사 문제. 예. 한일 간에 나눈 그 외교적 대화가 전해졌어요. 어제 조태영 외교부 대변인이 정례 브리핑에서 최근 일본 정부의 안보 관련 고위 인사가 우리 쪽에다가 표명했던 입장을 설명했는데요. 그 일본 인사가 집단적 자위권과 관련해서 한국의 동의 없이 자위대가 한반도에 운용될 수 없고 이거는 상대국 동의 없이 군을 운용할 수 없다는 국제법의 기본 원칙에 따른 거다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아마도 이달 초에 서울에 왔던 일본 방위차관이 했던 말 같은데요. 조태영 대변인은 집단적 자위권 행사와 관련해서 한반도 안보 그리고 우리의 국익에 영향을 미치는 사안은 우리의 요청이 없는 한 용인될 수 없다는 것이 우리 정부의 일관되고 분명한 입장이다라고 하면서 국제법적으로도 너무나 자명한 원칙이다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니까 걱정하지 말라 뭐 이런 식의 설명으로 들려요? 뉘앙스 조금 있습니다. 네, 그야말로 뭐 기본 원칙일 텐데요. 이 정도 합의로 될 일입니까? 그렇습니다. 이게 너무 일반론을 얘기한 건데요. 주한미군이 공격을 받았을 경우에 일본 군대가 미일 동맹이라는 걸 명분으로 해서 한반도에 들어오는 것, 이런 것 같이 한국과 또 한미일 간에 아주 특수하고 복잡한 상황이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구체적인 얘기 없이 국제법의 기본 원칙만 얘기하는 것은 크게 부족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정부가 국민의 뜻을 얼마나 수용하느냐, 한마디로 민주주의의 문제인데요. 미국의 압력에 밀려서 국민들의 뜻을 무시하고 자위대가 들어오는 것을 용인하는 그런 최악의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특히 요즘 같은 때는 그런 상황을 걱정하지 않을 수 없는데요. 그 상대국의 동의라는 것은 상대국 정부뿐만 아니라 국민들의 동의까지 포함된다는 것을 분명히 하는 그런 장치를 국내적으로 마련하고 또 일본하고도 그 부분에 대해서 확실히 못을 박아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온실가스 배출에 에너지 기업들이 큰 책임이 있다는 연구 결과 소개해 주시죠. 산업화가 시작된 후 지금까지 90개의 에너지 관련 기업들이 내뿜은 온실가스가 세계 배출량의 3분의 2를 차지한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미국 기후책임연구소 소속의 연구원이 1751년부터 2010년까지 약 260년 동안 이산화탄소 같은 온실가스 배출량을 조사해 보니까 쉐브론 텍사코, 엑손, BP 이런 민간 기업들 그리고 구소련과 중국의 국유기업 그렇게 해서 총 60곳이 온실가스의 63%를 배출했다고 합니다. 극소수의 부자들한테 부가 집중되듯이 이 온실가스 배출에 책임 있는 기업들도 사실 따지고 보면 전 세계에 있는 기업들로 해서 90개니까 아주 극소수였던 겁니다. 특히 미국 하버드대 과학사 교수인 오레스키스라는 사람은 온실가스를 많이 배출한 일부 에너지 기업들이 기후변화가 온실가스 때문이 아니다라는 주장을 하는 단체에다가 자금을 많이 지원해왔다라는 말도 했는데요. 에너지 기업들이 환경뿐만 아니라 여론까지 오염시켜온, 그러니까 왜곡하고 조작해온 셈인 것 같습니다. 네. 자, 이 유엔 결의안이 추진되는 것을 미국이 가로막았어요? 전 세계 시민들의 통신과 인터넷 활동을 감시해왔던 미국 정보기관의 행태를 제한하려고 하는 유엔 결의안이 추진되고 있는데 미국이 물밑 외교를 통해서 적극적으로 저지하고 나섰습니다. 미국 외교전문지 포린폴리시가 보도한 내용인데요. 미국 대표들이 자국의 감시막을 유엔이 제약하는 것을 결코 용인하지 않겠다라는 뜻을 분명히 하고 있다고 합니다. 독일과 브라질 이 두 나라가 주도하는 결의안인데 미국은 초안에서 외국에서의 감시 행위가 인권에 부정적인 영향을 준다라는 문구를 온라인에 과도하게 침입하는 행위가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 이런 수준으로 조금 완화하고 이렇게 바꾸려고 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국제 테러 조직을 추적하는 일이 어려워질 거다. 이런 명분을 대고 있는데 테러 대응이라든지 또 안전보장 이런 것들이 여러 곳에서 미국의 정가의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네, 이거 결의안을 주도하고 있는 독일과 브라질 미국 NSA로부터 정상까지 도감청을 당한 나라로군요. 그렇습니다. 네. 자, 오늘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